이거를 잠시만요. 예. 그 이번에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가 딱 나왔는데 예. 일단 그 작품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좀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다른 언론들이 그걸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얘기할 건 없고요. 전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이제 뭐 금상을 받고 다른 쪽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 뭐 표절이다 얘기도 나왔는데 원작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벌써 얘기 다 끝난 상황이라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관점이 더 있거든요. 관심이 더 거기에. 그걸 더 이렇게 파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저는 이 후속 조치가 어른이 학생한테 할 수 있는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이제 군대를 가서 어떤 한 친구가 낙오가 되잖아요. 낙오가 되면은 그 친구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그 친구한테 얼차례를 안 줘요. 팔굽혀펴기를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그때 허리가 안 좋았어요. 운동을 하다 갔는데 허리를 다쳐갖고 갔는데 팔굽혀펴기 하는데 허리를 못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저를 일으켜 세워놓고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팔굽혀펴기를 진짜 몇백 개 말도 안 되는 횟수를 계속 시키고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거 저는 진짜 종교가 없는데도 악마가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런 진짜 가장 더러운 짓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더러운 짓이 있구나라는 거를 나한테 오히려 나를 때리거나 얼차례를 이제 막 힘들게 괴롭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시킨다라는 거에 제가 진짜 속이 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거를 하는 교관이나 군대니까. 근데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 수법을 쓰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암묵적인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권력과 돈으로 그 만화진흥원에다가 돈을 안 주겠다. 후원을 안 하겠다.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자들이 일단 다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살들이 어디로 가요? 그 어린 학생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들한테도 쓰지 않는 수법을 학생한테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이 후속 조치 이 부분에서. 그 학생이 느끼는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화진흥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그 대회를 열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참가하는 수천 수만 명이 될지 모르는 그 작가들의 기회를 자신이 앗아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때문에 피해 본다라고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 학생의 미래를 앗아간 거예요, 이게. 이거 장르 말살이다. 미술계에서 미술에 대한 장르를 말살하려고 만든 행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잠시만요. 그 지원금 안 준다고 하는데, 예. 안 줄 수도 있다고 이제 시사했는데 뭐 결정된지 안 된지는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돈으로 어떤 예술을 억압하는 것 같은 이런 조치가 이게 바로 문화예술이라는 우물에다가 독을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재단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특정 장르를 없애버리는 말살 정책이죠, 이게. 이게 아주 제일 더러운 짓이죠, 이게. 그 학생한테도 돌아갈 정신적인 그 고통과 거기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인 거죠. 그러면 이게 정부가 처음에
윤석열 차가 화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당연히 그냥 그냥 내 얼굴을 너무 이게 빵빵하게 그려놨네. 다음에는 좀 이렇게 멋있게 좀 그려주라.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넘겨서 다른 사람의 권력자는 원래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느껴야 되는데 왕관의 무게를 이렇게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고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쏘아붙여 놨으니까 그게 이제 문화관광부에다가 이제 지시가 내려가서 이런 지금 이 행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본인이 SNL 나가서 SNL의 이런 풍자적인 거는 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와갖고는 그런 얘기, 좋은 얘기,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저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놓고선 뒤로는 그런 못된 짓 해놓고선 도어 스태핑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게 말인지 방언인지 모르겠어요. 입만 열면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진짜 솔직히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할까봐. 이거는 문화 말살 정책이다. 보이지 않는. 이 뒤에서 블랙리스트가 지금 작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2의 블랙리스트가 시작된 거예요. 넘어갈게요. 네. 네. 그 아까 탱크시 작가님 인터뷰할 때 예. 탱크시 작가님은 이게 어쨌든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건 좀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그림이란 장르 자체를 없애버리지 그래요. 이건 원래부터 있던 카툰이란 장르 자체가 시사나 정치에 대한 얘기를 담아서 가는 그런 장르란 말이에요. 예술은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하다 보면은 뭉크라는 그런 절규라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장르에 대한 생각을 억압을 시켜놓고서 자유스러운 그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그 생각을 재단하고 장르에 규제를 두면서 예술을 하기 바란다? 그럼 생각을 통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예술 자체를 없애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장르를 규제한다. 나라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앞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일을 키우게 만드냐. 지금 저는 엄청나게 분노해 있어요. 분노가 느껴지고 화가 치밀어요. 이 어린 학생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 미래를 앗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 말살 정책이고 제2의 블랙리스트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카툰이라는 게 뭔가요? 카툰은 시사나 정치적인 부분을 한 장면 안에 요소들을 담아서 그리는 그런 그림 장르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의 빨가벗은 대선 때만 되면 그냥 벌거벗은 동상 같은 걸 만들어서 길가에 내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냥 옆에 가서 기념사진 찍고 그 풍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재밌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그걸 아예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저희는 북한에 이산 가족분들은 북한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민국이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저는 대통령이 김정은이랑 마음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행동이 지금 북한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 너무나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다. 조선시대로.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다. 지금 그게 시작이 되고 있다. 진행형이다, 이거는. 무서운 일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죠. 아니면 나는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술을 드시다가 요걸 모르고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 진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권력자가 어떤 것을 이렇게 재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진두지휘 하는데 그걸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했을 텐데 그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 비난받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뭐 회피를 하려고 그런다? 자기는 모른다? 밑에 애들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기가 지시를 했으니까 아랫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 거 아니에요. 예? 문광부에서. 그래 놓고선 자기는 도어스 텝인데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거죠. 모르고 한 게 당연히 알고 한 거겠죠. 모르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대통령인데. 엄청나게 심각한 경우다, 지금. 혹시 그 고등학생 작가한테 해주실 수 있는 얘기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좌표가 찍혀서 핍박을 받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근데 어른인 저도 어른이면서 그런 좌표가 찍혀서 공격을 받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져요. 한두 달 동안 이게. 근데 그 어린 학생이 그거를 당했으니 그 학생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학생들의 미래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 학생의 고통은 진짜 어떻게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다. 사람들은 거기서 그 내용을 해서 금상을 받아서 그 친구가 크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도 사람들은 지금 초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이 느끼는 그 엄청난 무게, 그 괴로움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얻어가는 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정신적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초점을 사람들은 잘못 잡고 있다. 지금 이게 이 후속 조치에 대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그 학생이 느끼는 그 고통에서 하루빨리 이제 평상시대로 돌아올 수 있게끔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친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친분이 없어도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한테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괜찮다. 잘못한 게 없다. 넌 잘했다. 물론 그 학생의 이건 야든 여를 떠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학생의 지금의 야권 인사들에 대한 그런 만평을 했다고 해도 저는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냥 장르예요. 권력자들이 짊어져야 될 무게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생의 완전 미래를 꺾어버린다? 그 학생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다가 원서도 못 넣어요. 원서 넣어도 바로 커트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그 부담감을 안고 어떻게 그 만화진흥원에서 그 학생을 받아들이겠어요. 대학교에서도 이게 성향이라는 좌표가 찍혔기 때문에 그 성향이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학생을 점수를 좋게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작품을 냉철하게 그 작품만 평가해서 그 학생을 입학을 시킨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죠. 우리가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눈 크게 뜨고 발언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야를 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 권력자를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들이 이게 과연 더 이상 그런 역할들을 못하게 막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 그걸 유심히 잘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건 미래니까. 이런 자유를 빼앗는 이 예술에 대한 표현에 대한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예술은 생명력이 좀 있다고 믿는데 작가님은 어떠신지? 예술에 대한 생명력이요? 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좀. 뭐 이렇게 누가 핍박을 한다고 예술이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지를 좀 혹시 갖고 계신지. 저는 오히려 거기 예전에 만평을 이제 언론사에서 나와서 이제 만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파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없이 제 스스로 저 혼자 조용히 하고요.
제가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벽에 그렸을 때 건물주를 핍박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그림 내용도 문제가 하나도 없지만 경찰서에서 줘도 한 번을 안 받았어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은 죄다 끌려갔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저한테 벽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어느 벽에다가 그걸 어떠한 이제 만평이나 제 매운맛에 대한 시사적인 거를 매운맛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도 저한테 벽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다 에워싸갖고 괴롭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한테 벽을 주지 않는 거죠. 어른들이 감당하기도 힘든 이 고통을 학생에다 준 거죠. 이게. 어른이 학생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짓이죠. 수법이 가장 악랄하고 어른들이 어른들한테 쓰는데도 주저하는 그런 수법인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학생이 느끼는 고통을 저도 알고 있다고요. 이건 끝까지 지켜보고 그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 학생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이익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를 어른들이 지켜봐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높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장르, 미술의 한 장르는 사라질 것이다. 작가님 본인이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저도 당해봤으니까. 좌표 한 번 찍히면 좌표를 한 번 쫙 찍어놓고서 하루에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욕설이 오고 핸드폰을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심지어 아는 사람들한테 그걸로 전화하라고. 그 정도였으니까. 이 학생이 받을 고통은 이 어른이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이고 세상에 대한 고통들을 많이 느껴오고 작가 활동도 오래 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지만 이 어린 친구한테는 그게 불가능하다 사실. 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권력과 예술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작가님의 좀 생각으로 좀 인터뷰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예술품을 사줘서 예술인들이 또 지탱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작품을 사기에는 비싸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작품을 사주기도 하지만 이게 또한 이 비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이 난도질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게 자기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림만 그리게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행태가 저는 되게 씁쓸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 사태가 되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 후속 조치에 대한 이 조치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아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했을 때 더 좋은 사회가 된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도 잘 지켜봐야 된다. 그 사람은 원래 안 건드리거든요.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이게 제일 못된 짓이에요. 저는 그 못된 짓을 어디까지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저는 뭐 SNS나 아니면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뭐 인스타에 올려도 되고 페이스북에 올리더라도 꼭 이런 걸 찍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제가 그림으로 그걸 또 표현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이제 노력해야죠.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이 유심히 그런 걸 지켜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